은하 패션 딸이라고? 안 된다. 하필 왜? 은하수 패션 딸은 안 돼. 62세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요? 안 된다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 없어. 그냥 싫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38, 이제 결혼할 나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다니는 회사, 은하수 패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안은 절대 안 돼.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은하수, 그 집안 아이라니.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막는 걸까요? 그날 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거부가 30년 묵은 억울함을 풀어낼 거라는 걸.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신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종로에서 양복점을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명신 양복점. 제 이름을 건 가게죠. 여보세요? 명신 양복점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맡긴 양복이요. 취소할게요. 네, 거의 완성됐는데요. 그냥요. 다른 데 맡기기로 했어요. 오늘만 5번째 취소였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제도 그제도 종일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택배 아저씨였습니다. 왜 손님이 없냐고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누가 나를 언급했습니다. 열어봤더니 이런 글이었어요. 종로 명신양복점 절대 가지 마세요. 30년 전 대회에서 다른 사람 옷 찢은 장인입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헐, 이런 사람한테 옷 맡기면 안 되죠. 양심도 없네요.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네요. 그 후로 손님이 싹 사라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건물주 아저씨였어요. 명신 씨,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세가 석 달째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만 기다릴게요. 이번 달 말. 열흘 남았어요. 밀린 집세가 300만 원. 통장 잔고는 15만 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디자이너요. 오, 좋네. 어느 회사야? 은하수 패션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은하수 패션이요. 엄마도 아시죠? 30년 전 그 이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그 아가씨가 박은하 씨랑 무슨 관계야? 입양딸이에요. 대표님이 어렸을 때 입양하셨대요. 현우야, 그 집안은 안 돼.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 진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 없어.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38년 동안 엄마 말씀 잘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못 들어드려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은하수, 그 집안 아이라니. 왜 하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 어떤 아이인지.
웃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후보를 미리 테스트한다는 게. 저는 현우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지혜라는 아이의 직장 주소를 알아냈어요. 은하수 패션 본사 강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옷을 입었어요. 낡은 패딩, 털모자, 화장기 하나 없이 거지 할머니 모습이었습니다. 62살 할머니가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오전 7시 50분. 그때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25쯤 키가 크고 단정한 코트에 구두. 현우가 보내준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다가갔어요. 아이고, 제가 지혜한테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천천히 가세요. 다치실 뻔했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지혜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기, 버스 정류장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슬쩍 지혜의 가방을 봤어요. 명품이었습니다. 역시 그 집안 아이네. 그때 제 가방에서 김치통이 쏟아졌어요. 빨간 국물이 지혜의 하얀 코트에 튀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쩌나. 아가씨 옷이. 코트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화를 낼 겁니다. 아, 괜찮아요. 할머니. 네. 어떡해요. 제가 세탁비를.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지혜가 웃으며 손수건을 꺼내더니 제 손을 닦아줬어요. 할머니 손에 묻었네요. 이거 매워요. 할머니, 혹시 아침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사드릴게요. 지혜가 제 팔을 붙잡고 근처 김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밥 한 줄하고 된장국을 시켰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먹는 척하면서 지혜를 봤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김치를 덜어주고 휴지도 건네주고. 아가씨는 왜 이렇게 친절해요? 지혜가 잠깐 멈췄어요. 저도 어릴 때요. 혼자였거든요. 혼자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남 같지가 않아요. 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저기, 종로 쪽이요. 혹시 가족은? 아들이. 할머니,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골목을 돌아서자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착한 거야? 그 집안 아이가 아니었으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던 모습. 하지만 안 됩니다. 박은하의 딸. 30년 전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의 딸. 양복점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데 문틈으로 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내용 증명.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박은하 은하수 패션 대표 피고소인 김명신 명신양복점 대표 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손이 떨렸어요. 고소인의 입양딸을 미행하고 스토킹했으며 고의로 옷을 훼손하고 괴롭혔음. 김치 국물이요? 그건 실수였는데. 또한 30년 전 고소인의 작품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함. 마지막 페이지. 당신의 죄가. 이제는 반드시 받게 하겠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십시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신양복점이시죠? 경찰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리대 아래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30년 전 대회 때 만들었던 양복.
상자를 열었습니다. 단추가 뜯어진 자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정말 안 했는데 누가 믿어주겠어.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양복점으로 왔습니다. 문이 3개 열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박은하가 보낸 문자였어요. 현우 씨 어머님이 우리 지혜를 스토킹하고 괴롭혔습니다. 고소 절차 진행 중이며 이 결혼은 불가합니다. 엄마, 이거 사실이에요? 그게 지혜한테 뭐 하신 거예요? 현우야, 잠깐만 들어반 대답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집안이랑은 안 된다니까. 또 그 소리예요? 왜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누명이요? 대회에서 옷을 찢었다고. 박은하가 그랬어.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현우가 저를 빤히 봤어요. 그럼 증거는요? 없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증명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엄마 추측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정말 안 했어. 하지만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요? 30년 전 일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현우야. 지혜는 아무 잘못 없어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실망이에요. 평생 존경했던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 결혼할 거예요. 엄마 허락 없이도. 문이 닫혔어요. 양복점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아들도 없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명신 씨, 이번 달 말까지라고 했죠? 집세 못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35년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도 떠나야 하는 건가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항상 나만 억울한 거야. 그 시각, 지혜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명신양복점 할머니가 30년 전에 내 옷을 찢었어. 양어머니 박은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우 오빠는 우리 엄마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혜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지혜야. 무슨 일이야? 30년 전 일요. 물어볼 게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엄마 옷을 찢은 게 맞아요? 그래. 내가 직접 봤어. 직접 봤어요? 찢는 걸요? 아니. 그 순간은 못 봤지만 상황이 그랬어. 상황이요? 그 사람이 내 한복 앞에 있었어. 그리고 내 옷이 찢어져 있었고 지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다른 증거는요? 목격자가 있었어. 삼위 장인이 명신 씨가 한 거라고 증언했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더 이상하네요. 엄마,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땐 그런 거 없었어. 9095년이었어. 정말 아예 없었을까요? 지혜야,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현우 오빠 엄마잖아요. 박은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지혜는 컴퓨터를 켰어요. 1995년 서울 장인대회 검색했습니다. 서울문화회관에서 개최. 1시간 후 문화회관 자료실이었어요. 30년 전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1995년 장인대회요. 30분 후 먼지 쌓인 박스가 나왔습니다. 신문 스크랩, 사진, 참가 신청서.
그리고 맨 밑에 VHS 테이프. 이게 뭐예요? 아, 그거요? 당시 기록 영상이에요. 대회 전체를 촬영한 거예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거 볼 수 있어요? VHS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변환 서비스가 있긴 한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급한데, 3일 안에 안 될까요? 지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비용은 2배로 드릴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3일 안에 해드릴게요. 사흘 후, 영상 변환 완료됐습니다. 지혜는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문화회관 대강당. 흐릿한 화면이었어요. 하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대회장 안, 박은하의 연분홍 한복, 김명신의 회색 양복. 영상이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27분. 한 남자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남자는 박은하의 한복에 손을 댔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이어서 김명신의 양복으로 갔어요. 단추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는 영상을 멈췄어요. 남자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뒤졌어요. 3위 장인.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2시 35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명신, 30년 전 명신이었습니다. 명신은 찢어진 한복을 발견했어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복도 봤어요. 명신은 황급히 직원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3위 장인이 뒤에서 나타나더니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 찢었어요. 명신이 돌아섰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거짓말. 당신이 했잖아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했구나. 30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구나. 지혜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지혜는 박은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0년 전 대회 영상이요. 박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디서 구한 거야? 문화회관 자료실이요. 보셔야 해요. 박은하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표정했습니다. 한 남자가 한복에 다가갔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박은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남자는 이어서 양복의 단추를 뜯어냈습니다. 3위 장인이. 엄마 옷하고 명신이 옷을 둘 다 찢은 거예요. 할머니는 그걸 발견한 거고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명신이 나타났어요. 찢어진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위 장인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찢었어요. 명신이 억울해하는 장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은하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박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3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미워했구나. 명신 씨는 나를 도우려던 거였어. 박은하가 고개를 떨궜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야? 그 사람 인생을 망쳤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 3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돼요. 박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함께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지혜야. 다음 날 오후, 명신양복점. 문이 열렸습니다. 명신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은하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명신 씨. 박은하가 무릎을 꿇었어요. 명신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박은하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당신이 옷을 찢은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30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명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은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지혜가 영상을 찾았어요. 당시 대회 영상. 3위 장인이 그 사람이 우리 둘 다 옷을 찢었더라고요. 명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목소리가 잠겼어요. 다행이에요. 박은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명신 씨, 저는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고 고소하고 아들 결혼까지. 명신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박은하 씨, 저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줄 거라고. 명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그게 당신이었네요. 명신이 박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진실을 찾아줘서. 박은하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30년의 오해가, 30년의 원망이, 30년의 슬픔이 그렇게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은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박은하입니다. 고소 취하할게요. 네? 갑자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접수가 취하해 주세요. 그리고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 씨, 제가 오해했습니다.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현우는 뛰어나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신은 조리대에 앉아 있었어요. 박은하 대표님이 고소 취하하셨대요. 그리고 이 문자요. 현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사과하신대요.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진짜 안 하신 거였어요? 명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안 했어. 증거가 나온 거예요? 30년 전 영상이 나왔대. 지혜가 찾았어. 현우가 명신을 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안 믿었잖아요. 엄마도 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잖아.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버티셨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이제 다 풀렸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결혼해도 돼요? 명신이 웃었어요. 그래. 애. 지혜는 좋은 아이야. 엄마가 봤어. 엄마가 언제 봤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빨리 결혼해. 늙기 전에. 명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고소 취하했어요. 경찰서에도 연락했고요. 고마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신 씨, 우리 애들 결혼식에 오실 거죠? 그럼요. 저한테 은인 같은 아이가 며느리가 되는 걸요. 명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30년. 오해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간 시간. 진실이 밝혀지고 허무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2주 후, 현우와 지혜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신부 대기실. 지혜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명신과 박은하가 함께 들어왔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혜야, 드레스 마지막 손질해주러 왔어.